내 아이가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좀 똑똑하고 뭐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은 또 누구나 있을 텐데요. 또 어머님들이 아이 키운 부모님들은 아마 한 번쯤은 와, 우리의 천재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반드시 있으시라고 봅니다.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의 뇌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조화와 균형이다. 그래서 아이의 모든 신체, 정서, 인지가 조화롭게 잘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안녕하세요. 세상과 사람의 다양한 이슈를 뇌 분야의 전문 셀럽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브레인 셀럽의 장래혁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아이의 뇌입니다. 네, 오늘 모신 브레인 셀럽은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융합학과 교수이자 유아뇌교육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은정 키즈뇌교육 수석 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영유아라고 하는 만 3세 정도를 보면 전체 성인 뇌의 거의 80%까지 이제 커지는데,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가 남보다 조금 특별한 친구들, 우리가 흔히 영재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재에 대한 일반 아이들과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영재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친구들을 보통 이제 영재라고 하는데요. 뇌과학적으로 아이들의 뇌세포와 뇌세포가 신경회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제 일반 아이들보다 영재 아이들은 어떤 특정한 그 영향을 보이는 그 분야에 뇌세포끼리의 신경회로가 훨씬 더 친밀하고 다양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데 대한 몰입까지도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영재성을 보이게 되는 거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떤 미션을 할 때도 더 뛰어난 뭔가 아웃풋을 낸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재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나 기준이 굉장히 어떤 지적인 능력, 예를 들면 그래서 언어 영재, 수학 영재, 과학 영재, 우리 이런 말들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학습을 시킨다든지 더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한쪽 영역에 치우쳐서 아이들에게 자극을 준다든지 계속 그쪽 부분만 발달시킨다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조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의 뇌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조화와 균형이다. 그래서 아이의 모든 신체, 정서, 인지가 조화롭게 잘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다 영재인 것 같고 네, 그렇죠. 영재이길 바라고, 그런 심리는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내 아이가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똑똑하고 뭐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은 또 누구나 있을 텐데요. 아이 키운 부모님들은 아마 한 번쯤은 와, 우리의 천재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반드시 있으시라고 봅니다. 아이가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한 아이가 이제 엄마랑 눈을 맞추고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뭐 움직임을 한다던가 뭔가를 알아차린다든가 그런 걸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은 영재야, 천재야 이러면서 이렇게 희열을 느끼기도 하겠죠. 영재에 대한 이 부모들의 집착이 자칫 나중에 이 영재들이 커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결과를 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글을 빨리 익히고 문자 학습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문해력 테스트나 이런 걸 해보면 상당히 이
글자를 인식하지만 그 문장 자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례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재라는 관점을 어떤 이렇게 지적인 능력, 학습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핀란드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유치부에 있는 유아들에 대해서는 문자 학습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법적으로 금지를 아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 뇌 발달과 맞지 않은 부모님들의 영재나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똑똑함, 지적인 이런 능력에 대한 과한 욕심이 아이들의 뇌 발달과 맞지 않은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아이가 이 성장 발달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워낙 또 걱정과 관심이 크다 보니까 병원이나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건강검진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렇죠. 하듯이 네. 아이가 신체적인 발달이나 여러 가지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머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살펴보시고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너무 막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시겠죠. 유아기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 한 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KBS 파노라마로 나왔던 3살의 행복한 기억이라는 다큐를 함께 보시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어나 3살까지는 부모와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최근 영국에서는 3살 이전의 자녀에게 집중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유모차 대신 포대기를 선택한 부모들. 우리 한국의 젊은 엄마들 전통의 포대기 유행하고 있다. 영국에 수출되었네요. 외국인들이 저 포대기를 쓰는 모습 보니까 왠지 뿌듯한데요. 제가 뉴욕에서도 저런 거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않고 수시로 안아주고 달래준다. 저게 서구의 육아하고는 사실은 정반대인 거죠. 아기가 포대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포대기가 밀착되는 느낌이 자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포대기는 엄마와 아기의 애착을 형성해주는 정서의 끈이다. 엄마와 아이가 직접 살을 맞대는 포대기는 엄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아이에게 직접 전달한다. 포대기를 우리나라는 주로 뒤에 하는데 저기는 앞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And when they're making noise as well, and they're responding to your voice, they're responding to your breathing and to your heartbeat as well. So you can really feel that, and you feel them responding as well. Yeah. 포대기는 지속적인 신체 접촉 외에도 부모와 아이가 많은 것을 공유하게 해준다. If you're carrying a baby and they're at the same level as other adults will talk to them much more than if they're in a buggy, in a car seat, somewhere on a different level. So I think you end up talking more, communicating more. We know that where there is poor attachment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or mothers and children don't do well, then that has an impact and a cost to the state in terms of. 그런데 한국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서라는 부분은 요 영아기에
특히 생후 1년 동안에 정서의 보육시설을 기초가 이용하는 만들어지기 2세 때문에 이전의 굉장히 영유아가 중요한 해마다 시기죠. 늘고 있다. 한국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9년에 5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3위였다.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늘어나는 이유로 지나친 교육열이 꼽힌다. 특히 3살 이전까지는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자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두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이는 태어날 때 두뇌가 3분의 1만 발달돼 있다. 가닥가닥 떨어져 있는 2천억 개의 뇌세포가 다양한 자극에 의해 서로 연결되면서 나머지가 완성된다. 태어난 후 3년 동안 아이는 급속도로 자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엄마의 수면 습관, 엄마가 아이를 식이 연습시키는 과정, 식사에 대한 어떤 규칙성과 주기성 이런 것들이 다 그 36개월 동안에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뇌가 말랑말랑한 3살까지 성인 뇌의 80%까지 성장한다. 이때 가장 먼저 열리는 뇌가 감정을 감지하는 정서의 뇌다.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의 뇌는 크고 잘 발달된 반면 사랑 없이 자란 아이의 뇌는 작고 검은 빛깔을 띠고 있다. 뇌의 해마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훨씬 크다. 생후 2년 동안 아이의 이마엽에서는 중요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마엽은 격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 부위는 부모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통하여 발달한다.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3살의 행복한 기억은 부모와의 애착에서 형성된다. 따뜻한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생후 3년.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거꾸로 지금 외국은 우리나라 거를 갖다가 쓰고 그런 참 우리의 인식에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정서 발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킨십이잖아요. 피부를 자극함으로써 뭔가 내가 보호하고 있고, 보호되고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탈착식 그 부분은 물론 이렇게 가슴 전면은 붙어 있지만 팔다리나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반면에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쓰시는 포대기는 완전히 팔이나 얼굴 정도만 나가두고 완전히 밀착돼 있고 그 밀착돼 있는 이 감각을 통해서 신체 감각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엄마의 어떤 눈높이로 그 세상을 관찰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간혹 가다가 아유 저기 뭐가 있네 하면서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겠죠. 부모의 애착, 최근에 학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서구 학계에서도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에는 이렇게 많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다른 어떤 네. 생명체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주파수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후 1년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는 생후 3년까지 이게 주 양육자와 아이와의 민감한 어떤 상호작용 이런 부분이 정서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그 생후 3년 안에 애착관계,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정서의 기틀이라는 그것이 가장 영유아 시기 뇌발달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모로서의 어떤 마인드나 부모의 역할 이거에 대한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평소에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 교육, 육아 시기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이를 갖기 전부터 부모가 그 결혼을 하는 그 시점부터 부모 교육은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부모예요. 그럼 부모의 어떤 상태가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부부 사이의 관계라든지 정서적인 관계라든지 어떤 그 생활 패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고스란히 아이한테 전달되는 부분이라서 그 아이를 갖기 전부터 결혼하는 시점부터 이제 부부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부부로서 어떻게 서로 상호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충분히 교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아이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면서 부모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커가는 매 시기마다 거기에 맞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부모들이 또 제일 궁금해할 게 그 연령에 따른 이 아이의 두뇌 발달이 굉장히 요즘에 또 궁금해 많이 하는데 아이의 두뇌 발달에 대한 연령별 여기에 대한 좀 그래도 설명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0세부터 3세까지 영아 시기에는 뇌가 폭발적으로 그야말로 전뇌 발달의 시기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 전뇌 발달 시기에는 아무래도 신체 움직임 자체가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신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기에 이 정서뇌, 대뇌 변형계가 또 잘 발달하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세부터 6세까지는 이제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두엽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 영역이라고 해서 집중력, 조절력, 뭐 이런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 모든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발현되는 뇌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종합적인 사고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부모하고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면 이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6세부터는 또래 집단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아이들 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에서부터 뇌는 대뇌피질은 뒤쪽으로 이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두정엽과 측두엽 쪽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두정엽은 이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수리적인 사고나 공간 감각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고 측두엽은 언어적인 부분, 특히 그래서 어떤 문자에 관련된 그런 발달 그리고 사실적인 기억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영역이라 요 시기에 이제 다양한 학습 특히나 문자 학습이라든지 이런 이제 과학적인 수리적인 어떤 인과관계, 탐구심 이런 것들을 잘 자극해주면 아이들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12세가 되면 어떤 성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아 정체성에 대혼란을 겪는 시기라서 우리 이제 뇌과학자들은 에일리언 브레인이라고 해서 외계인의 뇌를 가진 시기다. 그래서 성인인 부모가 절대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시기에는 대대적인 뇌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시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좋은 습관이나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아이의 마음,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존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어떤 또 경험을 하게 하느냐가 이 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연령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속적으로 이제 신체 정서, 인지의 이 조화로운 발달이 특히나 이 유아 발달 시기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이 부모들이 이 조화로운 발달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잘 노는 게 아이들의 뇌 발달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몸을 움직이는 것들이 유연하게 잘 되고 다른 친구랑 상호작용이 잘 돼야 잘 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다 이제 신체 정서, 그다음에 인지뇌가 인지까지. 잘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팔다리라든지 이런 걸 유기적으로 다양하게 움직이는 경험들을 아이와 함께 자극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내가 내 몸을 잘 컨트롤하고 내가 잘 못했던 움직임을 잘 하게 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그런 부분을 잘 해내면 막 박수도 치고 잘했다고 하고 뭐 잘 안 되면 괜찮다 다시 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하면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이런 식의 어떤 부모님들의 반응이 아이들의 정서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겠죠. 이 유아 뇌교육의 대표 기관인 키즈 뇌교육에 계시니까 거기에서 또 그 넷돌이라고 거기 이 좀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뇌교육에서 하는 넷돌이 프로그램은 일단 자기 몸에 대한 이런 감각들을 깨우죠. 그래서 뭐 두드린다든지 늘린다든지 비틀다든지 이런 다양한 동작을 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 몸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이제 감정이 느껴지나 이런 걸 또 관찰하기도 하고 혼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랑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그 감정도 느끼고 다른 친구랑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왜 쎄쎄쎄라고 해서 뭐 서로 마주 보면 뭐 푸른 하늘 하면서 이렇게 박수치고 했었잖아요. 빛의 속도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막 옮긴다든지 막 이렇게 뒤집는다든지 이런 게 다 됐는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놀이를 지도해 보면 이렇게 서로 짝꿍이랑 손뼉 맞추고 정박으로 박수 치는 거조차 안 되나요? 어려워하는 아이들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힘을 조절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다른 친구랑 박자를 리드미컬하게 맞춰가야 될지 모르고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아이들끼리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요즘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하루에 대부분을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과 언어를 말로 표현한다는 건 이 표현할 때는 이게 운동 영역까지 가세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얼굴 근육이라든지 이게 뭐 입술이라든지 혀 놀림이 다 돼야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 그런 움직임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넷돌이에서는 아이들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표정놀이를 한다든지 화가 나니까 얼굴에 연기가 나네요. 뇌에서도 열이 나요. 신나게 웃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을 하게 해서 가장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지 역량이라고 하는 메타 인지 능력을 계속 이제 키워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넷돌이에서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즐겨하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뇌에게 물어봐 이렇게 자기 뇌를 인식하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무슨 일이 생기면 내에게 물어봐. 우리의 뇌는 슈퍼파워 컴퓨터. 뇌에게 물어봐 굉장히 좋은 뇌교육의 원리가 담긴 것 같은데요. 어린애들이 그렇게 그런 습관을 가지면 자기 아마 상태를 얘기할 거니까 네. 상당한 전환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제가 이제 실제로 그 만난 아이 중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 넷돌이 교육을 해서 그림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백설공주 책을 읽었다. 나의 내가 참 기뻐했다. 난 내일도 나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그림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일기를 쓴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시간이 또 훌쩍훌쩍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이 마스크를 쓴 사실 인류 첫 세대 아닙니까? 네. 그때 태어난 이 유아기에는 부모님들의 이전보다 좀 더 밀도 깊은 이런 애착과 그런 관계에 대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네, 이런 주제로 좀 더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 시기에 부모님들의 생활 어떤 태도나 습관 이런 걸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이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갔을 때는 아무 1대1의 관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교사와 아이들은 1대 다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